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8세기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는 영정조 시대를 지나 천주교가 전래되고 중국은 청나라 시대가 계속되며 서양은 각국의 왕위계 승전쟁이 일어나며 연합들이 결성되어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식민지 개척도 치열해집니다. 이때 천조국 미국이 탄생하고 이에 여파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18세기 전반기 우리나라 역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8년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1712년 청과 국경을 정하기 위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붕당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한 황국 정치의 대안으로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여 당쟁을 없애려고 하였고 정조 때에 이르러 시료를 거두었습니다. 영조 4년인 1728년에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는데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으킨 내전입니다. 난이 일어난 영조 4년이 간지로는 무신년이었기에 무신란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해에 정상기는 동국지도를 작성하는데 우리나라 지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후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에도 참조가 되었습니다. 영조 22년인 1746년에는 법전인 속대전이 완성되었고 1750년에는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이필해서 일필로 줄인 균역법을 실시하였습니다. 호당 군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일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란 페르시아 제국인 사파비 왕조는 1736년 아프가니스탄 무리가 페르시아 수도 이스파한을 점령해 술탄 후세인을 죽임으로써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1700년부터 1721년까지 러시아 차르국과 스웨덴 제국이 대북방 전쟁을 벌였으며 스웨덴은 17세기에 획득한 해안 지방의 대부분을 상실했고 러시아는 그 발트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으며 동유럽의 강대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1701년에는 현대 독일의 근간을 이룬 프로이센이 성립되었습니다. 1701년부터 1918년까지 존속하였으며 신성로마 제국, 동북쪽의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에서 출발하여 독일 제국 수립의 주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702년에 스페인 카를로스 2세가 왕위 계승을 못한 채 사망하자 그의 뒤를 잇겠다며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레오폴트 1세가 자신들의 후손을 서로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로 내세우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세력의 견제를 위해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성로마 제국 편에 참전하였습니다. 유럽과 남미 식민지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고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과 1714년 라슈타트 조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필리프가 필리페 5세가 되어 스페인 왕으로 즉위하였고 프랑스 왕권을 동시에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해외 영토를 획득했지만 스페인령, 네덜란드, 나폴리, 밀라노, 사르데냐를 오스트리아에게 양도하고 시칠리아와 밀라노의 일부를 사보이아에게 그리고 지브롤터와 미노르카를 영국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30년간 소위 아시엔토라 불린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의 독점적인 노예 무역권을 영국에게 양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많은 영토를 빼앗기며 유럽에서 이류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국은 연합법으로 1713년에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였습니다. 1740년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프로이센 사이에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유럽의 강대국이 얽힌 전쟁으로 여자의 왕위계승을 금지하는 살리카법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왕가를 계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각국이 개입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슐레지행을 차지하고 프랑스, 바이에르, 작센 등과 연합을 하게 되고 오스트리아는 신성로마 제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와 연합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은 1748년 엑스라샤펠 조약으로 종결되었는데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슐레지행을 양도하는 대가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복귀를 약속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서로 적대국 편에 있었으므로 북미, 인도 등에서 식민지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독일 이원주의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순수한 독일 민족주의와 독일 영토를 하나로 통일시키려 하는 움직임을 낳았습니다. 1756년에는 오스트리아 왕위계 승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해 독일 동부의 비옥한 슐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그곳을 되찾기 위해 프로이센과 7년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열강이 참여하게 되어 유럽뿐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가 있던 아메리카와 인도에까지 퍼진 세계대전급의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작센, 스웨덴,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 프로이센, 하노버, 영국의 연합에 맞섰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로이센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확보했으며 식민지 전쟁에서는 영국이 주요 승리를 거두어 북아메리카의 뉴프랑스 현재의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를 차지하여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 세력을 몰아냈고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인도의 플라시 전투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벵골, 토우국과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상대로 거둔 결정적인 승리로 1757년 6월 23일 발발했습니다. 7년 전쟁의 일환이었던 이 전투는 벵골 내에서 영국의 주도권을 확실시하게 되었고 이후 100년간 인도 전체를 지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760년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공정으로의 전환,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섬유산업은 현대의 생산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술적, 경제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구조도 크게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족과 귀족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선거법 개정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르주아의 활약은 영국에서 노동자 계급의 성년 남성들이 하나로 모여 선거권을 요구한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지게 했고 이런 일련의 규제가 폐지되면서 점차 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1765년에는 영국에서 미국 식민지에 인지세를 내도록 정한 인지조례를 발표합니다. 의회 대표가 없는 식민지에도 과세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에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한 후 1773년에 보스턴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본국의 세금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식민지의 지배계층은 1775년에 드디어 본국과 13개 식민지 사이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당시 군인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 1789년에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에는 흉작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미국 독립전쟁에 대한 원조와 사치로 재정이 바닥나자 루이 16세는 부르주아 계급을 빼고 삼부회를 소집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에 붕괴한 시민들은 국민의회를 만들고 인권선 업문을 선포합니다. 왕정파가 국민의회를 탄압하자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무기를 쟁취하며 본격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며 1792년에 국민공회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프랑스 제1공화정을 선포하며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온건 지롱드당이 우세하였으나
1793년 초부터 급진 자코뱅당이 지롱드당을 축출하고 반혁명 혐의자와 귀족, 지식인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독재권을 장악하고 지나친 공포정치를 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공회가 그를 처단하고 1795년부터 5인 집정관 체제로 전환하지만 구심점이 없어서 약체화되고 재정난에 부딪히게 되자 왕당파와 반혁명 세력의 도전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틈타서 나폴레옹이 1799년 12월 13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나폴레옹은 형식상 3인의 집정관으로 구성되는 집정체제를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제1집정관인 나폴레옹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1804년 5월 18일 황제가 되면서 대혁명은 끝이 납니다. 프랑스에서는 1880년부터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7월 14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군사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로 혁명을 통하여 자유를 획득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796년 백령교도의 난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란의 주요 무대는 후베이성, 스촨성, 산시성 3성이 접경을 이룬 크고 넓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이러한 산지는 토지 생산력의 고갈도 현저해졌으므로 궁핍화된 민중 사이에 불온한 움직임이 뚜렷해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백령교가 빈농과 반불황자적 노동자 사이에 퍼져 1796년 후베이 서북부의 봉기를 발단으로 하여 각지에서 반권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통일적인 조직, 목표, 지도자가 결여되어 있었으나 교묘한 게릴라전으로 청조를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반란 진압의 공로자는 청조의 타락한 정규군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의 향용이었습니다. 결국 청조는 묘족의 난까지 반란 진압의 막대한 전비와 10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다시 18세기 후반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겠습니다. 1776년에 정조가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1784년에는 남인 이승훈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전파합니다. 그는 조선 말기에 순교하게 됩니다. 1785년에 경국대전, 속대전에 이어 대전통편을 완성하였습니다. 1786년에는 서학, 즉 천주학을 금하였고 1791년에는 신해통공을 실시하는데 이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조처로 조선왕조 자유상업 발전과 사상의 성장이 이뤄졌습니다. 1796년 정조는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를 사용하여 지었으며 수원화성은 정조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면 새로운 정치 공간을 만들 필요로 신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 신도시가 바로 수원화성으로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세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